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돌 형사 전재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퇴기사 박이율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부산 MT 촬영인데요. 어떻습니까? 바다 냄새 지금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예,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이야, 그리고 저쪽에 광안대교 보이시죠? 네네, 회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만해. 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희 MT 촬영 소식에 기꺼이 광고를 맡겨주신 우리의 위대한 광고주, 바로 인터넷 끝판왕 PPL이 있습니다. 저희 자축 박수 한번.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의 외울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고요. 이건 바로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챙겨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커피. 맞습니다. 커피 맞아요? 딩동. 바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견적만 받아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쏴준다고 합니다. 네. 신청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현금 사은품, 이것도 중요하죠. 현금 사은품을 혹시 여기보다 더 주는 곳을 발견하신다면 차액 보상 150%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시간 아낄 겸 바로 여기로 하시면 간단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65일 상시 상담이 열려 있고 155-5159 외우고 싶죠? 5159입니다. 혹은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인터넷 끝판왕 광고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선 너머 채널 구독자님들께서 전화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해주신다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많이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야무지게 커피 꼭 타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부산에서 괴담을 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도와 함께, 광안리의 해수욕장 파도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어우,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잘해요. 그때 근육에 걸려가지고 잘 안 되시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전혀 낯선 공간인데요. 익숙한 냄새가 나면 확 친근하게 느껴진다던가, 그렇죠. 혹은 익숙한 사무실인데 디퓨저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만큼 냄새 혹은 향기라는 게 사람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 그 냄새 때문에 기묘한 일을 겪기도 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Y씨는 2년 전 여름 대학교 친구 2명 A, B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돼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름바다 보고 싶다. 딱 그 기분이 들어서 대학교에서 친했던 동기 2명과 함께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렇게 부산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짐을 던져두고 곧바로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갔답니다. 바로 여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발도 담그고 사진도 찍고 그 짠내를 코로 탁 들이쉬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또 아시잖아요. 그런 물가에는 음식 장사가 있고 그렇게 물놀이를 하다 보면 배가 금방 꺼지고 그래서 배가 고파왔답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서 뭐 좀 챙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다와 숙소 사이에 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A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혹시 향냄새 안 나? 향냄새? 뜬금없는 소리였죠. 먹을 것 파는 거리에서도 나왔고 주변에 바다랑 모래사장 그리고 편의점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그 불꽃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기미도 보이지가 않아요. 연기도 보이지도 않고요. 자, 근데 기가 막힌 게요. A가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요. B 그리고 Y도 코 속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향냄새를 동시에 맡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바람은 뒤쪽에서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A 앞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분명히 뒤쪽에서 불어온단 말이죠. 그 냄새가. Y씨와 일행들은 섬뜩한 기분에 어깨를 으쓱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였어요. Y씨 일행이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한 게요. 숙소에 도착한 3사람은 2사람은 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사람은 먹을 것을 사오기로 했어요. 총 2박 3일 일정이라서 짐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2사람이 짐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근데 아까 그 향냄새? 그런 일을 겪으니까 묘하게 나가는 게 찜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다행히도 B가 좀 대담한 성격이라서 B가 먹을 걸 사러 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B는 자기 지갑과 출입용 카드키를 들고 음식을 사러 갔어요. 자, 그런데 짐 정리를 한창 하다가 TV 좀 틀면서 하려고 TV를 딱 틀려고 하는데 그 왜 TV장 있잖아요. TV를 얹어 놓는 작은 서랍장이요. 그 위에 출입용 카드키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카드키를 2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장은 입구에 꽂아놨고, 그리고 한 장은 분명히 B가 들고 나갔죠. 근데 한 장이 왜 거기 있는 거죠? 세 사람 중에 거기에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Y씨가 확인을 해봤답니다. 입구 쪽에 확인해보니까 멀쩡히 잘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둘 이유도 없을 뿐더러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 입구 신발장 있죠, 그쪽에 올려뒀던 거죠. 자, 그리고 그때 B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매우 혼란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야, 미안한데 나 카드키 놓고 나갔나 봐. 나 좀 데리러 가줘. 자, 애초에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3층과 1층을 제외하고는 그 카드키를 대야지 해당 층수로 가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결국 A가 짐 정리를 하는 동안 Y씨가 카드키를 가지고 B를 데리러 갔어요. 저 근데 B가 엄청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야, 아까 있잖아, 나 카드키 분명히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Y씨가 차마 TV장 위에 있었다, 그 말은 하지 못하고 대충 말을 뭉뚱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카드키를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웅 소리를 내며 올라갔죠. 근데 2층을 지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기계 안내음 소리가 들려와요. 4층 취소, 4층 취소. 그 왜 요즘 엘리베이터는 한 번 눌렀다가 2번 누르면 취소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를 대야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2사람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순간 B의 표정이 창백해지더랍니다. 간신히 4층을 지나서 이제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2사람 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문제는 그날 밤에도 일어났어요. 친구 B가 작은 방에서 자고, 그리고 Y씨 그리고 A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됐거든요. 자, 근데 A가 하는 말이 새벽에 자는 동안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Y씨를 툭툭 치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저기 있잖아, 혹시 어제 나 깨웠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A씨가 한창 그 침대 바깥쪽으로 돌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뒤에서 어깨를 누가 툭툭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뭐 Y가 뒤에서 뭘 부탁하려나 보다 하고 돌아봤는데 Y씨는 뒤에서 쿨쿨 자고 있더라는 거죠. 아, 근데요, 이게 무려 그 새벽 동안 4번씩이나 이러더랍니다. 그때쯤 되니까 아, 이거 Y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잠이 들만 하면 깨우고, 잠이 들만 하면 깨우고, 계속 이러니까 짜증이 난 거죠. 자, 근데 아침에 그렇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Y씨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나 깨웠냐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는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려서 죽겠는데 Y씨는 너무나 평온하게 쿨쿨 자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약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Y씨가 그러면 차라리 날 깨우지 그랬어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B가 부르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화장실은 여기 거 쓰지 왜 작은 방에 달린 화장실 쓰냐, 잠 깨게. 자, B 말로는 새벽에 잠들락 말락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 달려있는 그 화장실을 누가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확실히 인기척까지 느껴졌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이 열렸다 닫혔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방에 달린 화장실 문은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었던 거예요. 누가 일부러 열고 닫지 않는 이상은 바람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날은 솔직히 그렇게 신나진 않았어요. 잠은 부족하죠. 신경 쓰자니 꺼림칙하고 무시하자니 섬뜩했던 지난 밤이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오죠. 보통 둘째 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그날 밤은 지난 밤 일도 있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자기로 했죠. A랑 Y씨가 한 침대에서 자고 B씨는 같은 방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셋 다 푹 잤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 일을 가장 신경 쓰지 않던 B가요, 겁을 먹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B가 이래요. 자기가 잠들락 말락하고 있는데 침대 쪽에서 Y씨가 왜 이런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감싸 안는 자세, 이렇게 감싸 안고는 A씨와 막 수다를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B씨를 고려를 하는 건지 작게 소근소근거리는 목소리로요. 근데 마침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Y가 아까 분명히 잠들기 전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작은 방에 가서 잔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다를 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방에서 Y씨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 순간 번뜩, 그럼 저 침대에 있는 저 사람 누구지? 겨우겨우 B씨가 실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다만 꼭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헝클어진 침대보만이 보였죠. 자, 그렇게 여행 복귀 날 아침이 되었어요. 막상 조차고 온 여행에서 찜찜한 기분으로 막 짐을 쌌어요. 그렇게 짐을 다 챙겨서 돌아올 때는 각자의 본가로 가야 돼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Y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차를 타러 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순간에 가방에 멀쩡하게 매달려 있던 키링이 툭 하고 무릎 사이로 빠진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어디에 걸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무릎 위에 가방을 얌전하게 놔뒀단 말이죠. 근데 꼭 누가 잡아 빼기라도 한 듯이, 일부러 잡아 뜯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에 이 Y씨가 고개를 숙여서 밑을 쳐다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불과 그 키링이 떨어지고 나서 2, 3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기차는 아직 출발도 안 했고, 그래서 Y씨가 짜증을 내면서 거의 기차 바닥에 볼을 댈락말락 할 정도로 숙여서 10분 넘게 찾았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키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짐이 든 캐리어를 방구석에 던져두고 모자란 잠을 채웠어요. 그렇게 잠에서 깼는데 친한 대학 동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쪽에 비의 채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묘해요. 와, 나 방금 심장마비 올 뻔했어. 자, 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기도 집에 도착해서 짐을 대충 정리하고 이제 씻고 자려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 그 샴푸 칠을 하고 샴푸를 헹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머리를 뒤로 넘기고 쳐다보니까 샤워기 레버 있죠. 그게 냉수 쪽으로 끝까지 돌아가 있더래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 손대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가 앞쪽으로 머리를 해서 이렇게 헹구고 있느라 절대 닿을 수가 없는 거리였대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A란 친구 있죠. 이 친구가 기묘한 얘기를 하더래요. 귀신은 물을 못 건넌다는데 혹시 사람이 한참 많은 그 시즌에 우리가 가는 바람에 혹시나 외국인이 버리고 간 악귀를 우리가 업어온 것이 아닐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과연 그 기묘한 향냄새는 뭐였으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뭐 저라도 그러겠어요.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괴롭힌다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광안리 향냄새로 벌어진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거 마치고 지금 광안리 잠깐 나갈 거잖아요. 네. 혹시나 향냄새 맡으시면 이율님께 바로 이렇게. 네. 예. 이율님 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센스. 자, 율님은 근데 그 향냄새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향, 근데 이 향이 네. 향을 맡은 사람의 느낌도 되게 중요한데 네. 어떤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향긋한 냄새가 교과서적으로는 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향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글에서 느껴지는 어떤 제보자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분명히 그렇게 상쾌한 냄새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네. 우리가 절이나 또는 제사상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냄새일 것 같아요. 아, 그 절간에서 나는. 네, 도저히 날 수가 없는. 네, 우리가 소위 이제 분향소나 네네. 그런 데서 나는 향을 맡았다. 그러면 확실히 그 연가와 관련된 냄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센스에 좋은 향이나 이런 게 나지 않았다는 지금 확실한 가정하에서는 어떠한 죽은 자의 냄새를 흘려서 계속해서 뭔가 이 자리에 맴돈다라는 직위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지금 맴돌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어떤 직위를 준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이야기? 엘리베이터는 네네. 누가 뭘로 엉덩이로 이렇게 누른 게 아닐까요? 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었고 당시 대한민국을 굉장히 들썩이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2013년 8월 인천에 있는 한 지구회로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산에 간다고, 등산 간다고 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고한 사람은 실종 여성의 둘째 아들 정 씨였는데 이 사람은 당시 29세였고 이미 결혼을 해서 출가한 상태였어요.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셨고 어머니하고 형이 같이 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어디 갔냐 하니까 등산 가셨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어머니 집에 잠을 잤대요. 근데 본인은 수면제를 먹고 자서 이틀 동안 내리잤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약간. 네. 석연치 않은데 그 이틀 동안 기다려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됐고 당시에 실종자의 휴대폰과 지갑이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보통 그러면 등산 간 것보다는 강력 사건에 연루됐을 확률이 높죠.
그 어머니가 이제 첫째 아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경찰은 첫째 아들의 이제 행방을 수소문 했어요. 첫째 아들도 연락이 안 됐거든요. 어머니가 실종된 날부터 첫째 아들도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의 차량이 운행한 기록이 발견이 돼요. 인천을 출발해서 강릉, 동해, 울진, 봉화 그리고 정선을 지나서 이렇게 다시 인천으로 들어온 게 기록이 나타났어요. 무슨 코스죠? 뭐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그 차 안에 이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의 그 메모리 카드는 벌써 없어졌고요. 다행히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지문 조회를 했어요. 지문 조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첫째 아들이 아니라 신고를 한 둘째 아들의 지문이 묻어나온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경찰이 둘째 아들을 정 씨를 소환해서 거짓말 탐지를 해요. 그러니까 형, 어머니라는 그런 단어에 나오면 이 거짓말이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경찰은 신고자 정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 기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둘째 아들은 석방이 됩니다. 이후에 경찰은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요.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렇다 할 정보를 찾지 못해요. 그러던 중 경찰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인근 주유소에서 형의 차량이 CCTV에 찍힌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 차량을 혼자 운전하면 차량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약간 뒤에가 승용차인데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뒤에 뭔가 실려있다는 얘기죠. 무게감이. 예,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하고 이 첫째 아들 몸무게를 합쳐보니까 약 125kg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한번 해봐요. 여러 번 실험을 해보니까 그 CCTV에 찍힌 것처럼 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차가 뒤에 눌려가지고. 둘이 실렸다는 가정이 가장 정확한 것 같죠. 그러던 가운데 신고자 정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을 봤다는 제보가 접수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정 씨 부인이었어요. 부인의 이야기는 사건 발생 얼마 전 남편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남편이 뭐 화해도 할 겸 여행을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강원도로. 그래서 본인은 따라 나섰는데 그때 뭐 이렇게 좀 차 오래 타고 힘들고 해서 수면제를 먹었대요. 좀 이상하죠.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보니까 뭐 차량이 정차한 것 같아서 잠깐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정 씨 부인이 말한 대로 그 지점을 갑니다. 정선에 있는 한 산을 가요.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시신이 그대로 있던 게 발견됩니다. 이게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정 씨를 긴급 체포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형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불진 않았어요. 며칠 있다가 형의 시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됩니다. 형의 시신은 울진에 유기한 걸로 자백을 합니다. 정 씨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정 씨가 어머니 집에 가서 과일을 먹고 있던 어머니 뒤에 가서 밧줄을 목을 졸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태연이 형에게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냐, 형이 언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신을 좀 치우고 또 형이 오길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형이 오자마자 형과 이제 맥주를 한잔 하자고 얘기를 하고 형 맥주에 수면제를 탑니다. 그래서 형이 맥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자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형의 지문 그리고 얼굴 다 불로 그을립니다. 실온을 확인을 못하게. 그리고 이 일을 또 다 망치를 이용해서 모조리 박살냅니다. 아유. 이걸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형은 키가 컸기 때문에 키가 180 정도 돼서 시신은 이제 3등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의 집에는 사건 관련된 서적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많이 있었대요. 그걸 보고 모방 범죄를 한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정 씨는 부인을 교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201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건 발생한 게 2013년이잖아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 씨의 직업은 퀵서비스 기사예요.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낭비가 심했다고 합니다. 고정 지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부인하고 같이 차도 그 5번이나 바꾸고 또 맨날 맛집 탐방 가고 그리고 정 씨는 또 도박까지 해서 정선에 수십 차례 정선 카지노를 간 기록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도박에 빠지게 되면 도파민이 나와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했을 당시에 어머니가 빌라를 1억 원짜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이 둘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 씨는 빚이 8천만 원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도박빚 때문에 가족들과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건물이 7억 원짜리 건물이 있었대요. 결국 이제 재산을 노린 가족 살인이죠. 정 씨가 체포된 다음에 곧바로 정 씨 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 씨는 자기 부인은 관계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부인하고 공모했다고 진술을 하고 그 정황 증거가 많이 발견돼요. 둘이 나눈 대화를 보면 둘이 공모한 게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때 2013년도 인천에서 기동대장을 했어요. 경찰관 기동대.
근데 그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정 씨가 체포되고 형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 기록이 정 씨가 울진 그리고 봉화 그 주변에서 정차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어디에 시신을 유기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 기동대 100명이 그 매일같이 그 시식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정말 그 산이 험해요. 강원도 못지않게 험해요. 저희가 100여 명이 이렇게 수색을 해도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정도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전국에 있는 특공대에 있는 수색견들 다 동원됐습니다. 수색견이 그 수색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30분 하고 쉬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이 강하면 또 못하고 좀 선선한 시기에 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색견도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색 작업하던 중에 형의 시신이 발견돼서 저희는 수색을 종료했고 이렇게 가족 간에 돈 때문에 벌어진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간에 보면 정 씨가 주범이냐, 정 씨 부인이 주범이냐라고 말이 많던데 이 사건은 정 씨와 정 씨 부인이 공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모 공동정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나쁜 일을 제안해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거부를 해야죠. 그럼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나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응해서 하면은 같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죠. 예. 그래서 둘 다 주범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은 수천억을 갖다 줘도 결국엔 다 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도박하는 행위를 진단하고 고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예. 도박을 한다잖아요. 도박하는 순간 그 기쁨이 나는 도파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또 느끼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는 분명히 딴다. 자기 이제 합리화하면서 또 그 기분을 느끼려고 땄을 때 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보통 도박 손대는 사람은 최초에 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걸 절대 못 끊어요. 그냥 계속 잃으면 그냥 끊게 되는데 처음에 딴 그런 희열을 못 잊어요, 절대. 그래서 계속 도박꾼이 되는 거죠. 일단 제가 겪은 이제 썰인데 제 손님에 관련된 썰이에요. 이 제목을 붙이자면 신이 내린 빙의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귀문이라고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귀문이 열린다. 그렇죠. 이 귀문이 이제 선천적으로 열리는 거랑 후천적으로 열리는 게 좀 다른데 선천적인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귀문관살이, 귀문관살이라는 게 제대로 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타고나기를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감수성이 풍부해서 뭔가 예술 쪽으로 가야 되는 선천적 재능을 지녔거나 이 귀문이라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후천적인 경우에는 예술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술 같은 어떤 감수성을 활용하는 일, 직업군에 있지 않은 이상 뭔가 한번 근본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생겼는지를.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는 이제 거의 겁살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뭔가 큰 충격을 받았거나 큰 사건을 겪었거나 그런 감정을 좀 겪었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이제 겁살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귀문도 정차적으로 확 열리면서 귀신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서 어렸을 때 갑자기 큰일을 겪고 나서 뭔가 꿈자리 이상하고 뭔가 보여 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케이스예요.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귀문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좀 이게 안 좋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손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그 시기에 한참 저한테 좀 특이한 손님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한참. 근데 또 뭐 신당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좀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이제 저희가 신당이 여러 곳에 있으니까 딱 한 곳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곳이었는데 여기 괜찮으니까 여기서 하자. 그리고 이제 저는 준비가 됐는데 그 시기에 뭔가 특이한 손님들이 계속 그 공간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아침에 오늘은 정말 많이 특이할 것 같다 라고 이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늘 그랬듯이 잘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서 거기 들어가서도 기도 드리고 시작을 했죠. 한 그분이 세 번째, 네 번째 손님이셨는데 똑똑똑 하기도 전에 이미 뭔가 느껴져. 네, 그 여태 내가 봤던 손님들 중에서도 유니크한 타입이다 라고 직감이 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열자마자 바로 영적인 분이다. 영적인 손님이다. 근데 일단은 어떤 말을 나한테 할지는 이제 봐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앉았어요.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여러 개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계속 겹쳐 보이고 특정적으로 비쳐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였는데 아무튼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연애, 금전 그다음에 뭐 주식도 있었고 직업 이런 되게 평범한 것들을 나한테 물어보는데 공수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만 떨어지고 그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았죠.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자꾸 다른 거를 저한테 듣고 싶어 하는데 시험을 하는 것도 느껴졌고 네. 그다음 이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저한테서 바른 말을 듣고 싶고 여러 가지 신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처음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다가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신님께서 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말을 했죠. 알면서 왜 왔냐 라고 했어요. 너무 뻔해요. 이거는 알면서 왜 왔냐, 지금 풍파 다 맞고 있으면서 여기서 뭘 얻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남자로서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가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저 진짜 약속하겠습니다. 갈게요. 그때 되면 꼭 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갈게요. 이러는데 그런 와중에도 비쳐 보이는 게 또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어차피 제가 내림을 해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이제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이분은 저랑 인연이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알지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막 그런 와중에도 뭐가 계속 비쳐 보였는데 저는 처음에는 오판을 했어요. 깊이 안 봤으니까. 네. 확실히 신이 앞장을 서는구나 지금. 그리고 그 선녀가 앞을 서는 거예요. 그 남자분인데. 네, 그래가지고 본인은 지금 당연히 그걸 하고 살았어가지고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자의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근데 이제 저도 캐치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죠. 그냥 그걸 굳이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비쳐 보였던 그 친구와 제가 감지된 선녀와는 결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 이게 잠깐 캐치가 되고 뭐지? 그거 생각을 하는데 씩 웃으면서 내 거야 라는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제가 내 거야.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걸 캐치하고 사주를 다시 보고 이 사람을 이제 깊이 봤어요. 그냥 보내려다가 어차피 나랑 인연이 아니어도 확실하게 이번에 일러줘야겠다 라고 해서 깊이 봤는데 신이 애초에 이제 심을 받아야 되는 무당의 신가물이 맞아요. 이분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신가물이었는데 본인도 그걸 느꼈고 근데 계속 버티다가 귀문이 열리게 된 거고 귀문은 애초에 열렸지만 안 좋은 쪽으로 열어버리신 거예요. 신에서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귀신들이 타는데 주요 귀신들이 막 자리 잡으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빙이에요. 빙이어서 내 정신은 일상에서 30%밖에 없고 신의 기운은 본인이 컨트롤 못하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30% 자기의 그 자아, 그 다음에 나머지 50에서 60은 저기였어요. 귀신 장난. 신은 잠깐 뒤로 빠져 계셨기 때문에 퍼센테이로 치기가 좀 모호했고 저는 이게 감지가 됐는데 어차피 이분은 나한테 퇴기를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퇴기가 급한 것도 아니고 공판을 지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신명이 내려서 무당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 퇴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제가 해줘야 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도 준비가 안 됐고 저랑 대화하는데도 이미 자기는 정답을 내렸어요. 힘들어서 왔는데 일단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못 들었으니까 때가 되면 가겠다를 고집하는 거죠. 답정너네. 근데 이해는 돼요. 저도 제가 원했던 그게 있었으니까 그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준 거죠. 말 안 하고 계속 알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 잠깐 드리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인연 잡아서 꼭 받으면 된다 그러고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제가 내림을 받아주거나 물려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신을 내려준 선생님께 직접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는 운명이었고 저는 그때 또 신기한 공부를 한번 하게 됐었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신이 내린 빙의자였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분은 뭐 잘 하고 계실까요? 근데 약속된 기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네, 그분이 그때 얘기했던 게 5년이었어요. 그게 올해였으니까 아직 5년 동안은 그 안에 뭐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그쵸.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의 그 실루엣과 얼굴과 겹쳐 보였던 그 친구, 네, 여자. 남자분이셨고.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여자의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행동일까요? 말투, 그 다음에 언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지금 딱 봐도 그냥 남자고 여자의 성향을 가질 수는 있어도 남자가 기본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분은 누가 봐도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게 여자틱하게 그러니까 여성향 쪽으로 네. 흉내 내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저랑 대화하면서도 막 그 제스처가 뭔지 알겠어요. 네네네. 막 이런 데서 네 뭔가 잘하시... DJ 아니에요? DJ 벽조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무당의 눈으로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당시에 제가 비쳐 보였을 때는 그분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지만 눈으로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굳이 풀어서 설명하면 요 안에서 또 다른 눈이 떠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되나? 천진반? 천진반이 어떻게 천질하다. 천진반 여기 네, 물리적인 두 눈으로는 이 사람을 보고 있어도 이 초를 보고 있어도 여기서 떠요. 뭐가 느껴져요? 네, 그냥 떠요. 모습이 또 보여요. 요 안에서 눈이 있는 것처럼. 화경 그런 건가? 화경이에요. 화경을 제가 풀어 설명드린 말 거예요. 그대로 지금. 화경. 네. PD님 뒤에 지금 여기 물질적인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현실의 눈에 뜨게 되면 뒤에 뭔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저 뒤에 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의 그 실루엣이 그냥 누가 봐도 20대 한 초중반 되는 여성분이었고, 그리고 그 육신을 이미 나는 잡아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너무 뻔히 보였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면 그 여성이 어느 시대 사람으로 보였나요? 아, 현대. 복장이나 현대. 네네네네, 현대였고, 네, 누가 봐도 그거 원피스였기 때문에 현대였어요. 그때는 진짜 소름 끼쳤어요. 퇴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분은 애초에 준비가 안 됐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먼저 그래서 말을 건넨 거예요. 약간 네. 잡혀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거를 빙의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금 겹쳐 있으니까 신도 귀신도. 신기하네. 네. 그 사람은 무당이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모르고 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그분이 물론 추측이지만 그 영가와 어느 정도 뭐 계약을 한 게 아닐까. 마음속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높은 계급의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계약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근데 그랬으면은 이미 감지가 너무 빠르게 되고요. 제가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딱 눈치를 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나요? 네네, 그건 계약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모르고 이것저것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신을 안 받으니까 이 형 저 형을 다 타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 같네요. 네, 근데 보통 신이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렇게 타도. 자, 오늘도 부산에서 촬영한 괴담을 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끝으로 중요한 건 뭐다? 인터넷 끝판왕 전화 꼭 많이 해보시고 커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